15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러시아.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얼음 속 생존 본능. 사케이 여행 다큐멘터리. 번호 1. 지리적 위대함과 우주적 저주. 러시아의 면적은 1,7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지구 육지 면적의 9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만약 명왕성의 전체 면적을 합쳐도 러시아보다 거의 100만 평방킬로미터가 부족합니다. 이 나라는 11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극동 지역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모스크바의 사람들은 막 일어나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리로 인해 모스크바에서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국내선 비행이 8시간이나 걸리며 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대륙 횡단 여행과 맞먹습니다. 그 거대한 땅 아래에는 러시아가 보유한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있으며 그 총 길이는 260km에 달해 지구 둘레를 6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러시아는 37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부분의 항구는 매년 몇 달 동안 얼어붙어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흑해와 같은 몇 안 되는 연중 얼지 않는 항구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터키의 제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서쪽 국경은 자연 장벽이 없는 텅 빈 평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과 나치, 독일의 잔혹한 침략을 가능하게 한 약점입니다. 시베리아는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원을 숨기고 있지만 50태그로 플로가시의 조건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운송하는 비용은 너무 비싸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2. 얼음 같은 생존, 본능, 로맨틱한 눈 내리는 이야기들은 잊어버리세요. 러시아의 겨울은 실제로 생존을 위한 전쟁입니다. 오이미아콘이나 야쿠츠크와 같은 마을에서는 기록적인 온도가 영하 70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방금 밖으로 꺼낸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이 단 3초 만에 얼어붙습니다. 방금 세탁한 옷을 밖에 널어두면 단단한 방패처럼 굳어져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기온이 겨우 10도일 때 학생들이 학교를 쉬지만 야쿠츠크 지역의 아이들은 여전히 책가방을 메고 설이 내리는 길을 걸어 학교에 갑니다. 이곳의 교육 시스템은 기온이 영하 52도에서 영하 59도에 이를 때만 잠시 중단됩니다. 특히 매년 1월 19일 피부를 베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영하의 얼음 구멍에 뛰어드는 의식을 참여합니다. 이는 무모함이 아니라 그들이 강철 같은 의지를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얼음을 정복하기를 선택합니다. 야말 반도에 가면 네네츠 부족은 영하 50도의 겨울을 생존하기 위해 도축 직후 신선한 술록의 피를 마십니다. 이 따뜻한 피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혈관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쇼이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추위뿐만 아니라 모래에 의해 삼켜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강풍은 단 하루 만에 집의 1층 전체를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번호 3. 알코올 문화와 인구학적 비극.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드카는 오락 음료라기보다는 일상 필수품으로 소비된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 루블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때조차 보드카는 현금을 대체하는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 한때 농촌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현금 대신 보드카통으로 급여를 받기도 했다. 여기서 한 병의 술은 어떤 수표보다도 안전한 가치의 지불수단이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맥주를 단순한 탄산 음료로 여겼다. 2011년이 되어서야 정부는 맥주를 알코올 음료로 공식 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심각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연간 평균 18리터의 순수 알코올 소비는 사회 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러시아 남성의 25%가 55세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며 영국에서는 이 비율이 7%에 불과하다. 즉, 러시아 남성 4명 중 1명은 은퇴할 나이까지 살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밤 11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술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도 문제다. 러시아 남성의 65%가 정기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이 유해한 연기는 매년 약 4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다. 알코올과 담배의 결합은 거대한 인구 통계적 구멍을 만들어냈다. 이는 러시아를 심각한 성비 불균형 국가로 만들었고,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극단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해 쓰러진 남성들을 대신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번호 4. 현대 여성 국가. 러시아 여성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열망받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덕분에 러시아 여성들은 황금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푸른 눈과 금발 머리를 가졌지만 동양의 높은 광대뼈와 날카로운 이목구비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가 성형수술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러시아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백옥 같은 피부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상의 미모를 가진 그들은 한 가지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지 못할 위험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100명의 여성당 겨우 86명의 남성이 존재합니다. 이 격차는 남성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후유증에서 비롯된 결과로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영원히 사라져 남성의 부족 현상이 여러 성비 불균형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취미가 아닌 생존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단정치 못한 러시아 여성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조차도 정교하게 화장하고 하이힐을 신고 세련된 옷을 입습니다. 경쟁의 압박은 그들이 매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여성들은 국경일과 같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남성이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양보하며 평범한 날에도 거대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필수적인 도덕 기준이 되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독특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 지역에서는 매년 9월 12일을 임신의 날로 정했습니다. 부부들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일을 쉬게 됩니다. 만약 아기가 9개월 10일 후에 태어난다면 가족은 정부로부터 자동차나 냉장고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 여성의 생명력은 18세기 발렌티나 바실리 예바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그녀는 69명의 자녀를 낳아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6쌍의 쌍둥이, 7세 쌍의 삼둥이, 4세 쌍의 사둥이를 포함하여 인류의 생물학적 한계를 도전하는 수치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사를 남겨주세요. 번호 러시아의 기괴한 메뉴들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음식 목록인 러시아 북부 지역의 식단은 정말 독특합니다. 시베리아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에 이르는 곳에서 코팔켄이라는 요리는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요리는 술록이나 바다표범의 시체를 늪에 담그거나 영구 동토 아래에 묻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자연 분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고농도의 부패 독소인 카다베린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 원주민의 소화 시스템은 특별한 필터로 진화하여 이 썩은 고기를 극지의 겨울 동안 가장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변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키모인의 식품 보존 방법은 키비약이라는 요리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500마리의 작은 새털과 내장이 그대로 있는 비어있는 바다표범의 배에 채워 넣고 지방으로 봉합한 후 7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얼음 아래에 묻습니다. 화내면 발효된 새들이 흐물흐물해지고 강한 냄새가 납니다. 이는 고문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극야 동안 필수 비타민을 섭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대한 동물성 지방을 몸에 보충하기 위해 극지방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채소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록의 배를 가르고 소화 중인 풀, 이끼, 버섯 혼합물을 직접 꺼내 생으로 먹습니다. 이 반소화된 혼합물은 인간이 얼음과 눈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효소와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대한 단백질을 처리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 소화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단백질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생생물까지 확장됩니다. 여름철, 술록을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의 피부 아래에서 자라는 비만파리 유충을 짜내어 즉석에서 먹습니다. 이 행동은 동물을 고통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즉각적인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시도해볼 용기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6. 러시아에서만 있는 법칙들 2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진흙으로 가려진 번호판을 명확히 읽지 못한다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며 500루블, 즉 약 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교통수단의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당국은 진흙이 번호판이나 앞유리를 가리는 것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와 환경 오염의 악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세차장은 항상 최대 가동 상태로 운영되며 아무도 게으름 때문에 벌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법의 개입은 여성의 가장 사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흡수율이 6% 이하인 합성 소재로 만든 레이스 속옷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합성 메쉬 소재가 여성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에 대한 개입은 수세기 동안 러시아 법 체계의 유전적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17세기 표트르 대제는 남성이 서양 스타일로 수염을 깎도록 강요하기 위해 수염세를 부과했습니다. 전통적인 수염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푸틴 대통령은 미디어, 영화 및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모든 저속한 언어는 예술 공간에서 청소되어 러시아 사회를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언어의 순수성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러시아어에 동의어가 있을 경우 외국어, 특히 영어에서 차용한 단어를 공무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 결과 이는 행정기구가 문화적 뿌리로 돌아가 외래 문화의 침략을 가장 건조한 문서에서도 차단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번호 7. 암묵적인 심리적 행동 규칙. 러시아 사람들이 당신에게 차갑고 매우 인색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러시아 문화에서 이유 없이 하는 사회적 미소는 진정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영하 50도에서의 생존과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진지한 표정은 본능적인 방어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에게 미소는 소중한 자산으로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인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신뢰의 원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파티에서는 빈 술병을 테이블 위에 두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규칙은 미신이 아니라 1812년의 고전적인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파리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프랑스 레스토랑이 테이블 위에 빈 병수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리한 군인들은 빈 병을 테이블 아래에 숨겨서 청구서를 피했습니다. 이 교활한 습관은 퇴역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잡아 러시아의 연회 테이블은 술을 다 마신 후 빈 병이 항상 깨끗이 치워지는 풍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에게 빈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가난을 퍼뜨리는 저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최소한 한 장의 돈을 넣어두어 운을 지키려고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면 모든 재산이 창문 밖으로 날아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문턱에서 악수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지 마세요. 그들은 이 교차 공간이 분리의 경계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위치에서의 악수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거나 관계를 즉시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특한 규칙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번호 8. 우크라이나와의 혈육 같은 관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9세기부터 형성된 키예프루스 제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용감한 바이킹 전사들과 토착 슬라브 부족들이 동유럽 제국의 기초를 다진 곳입니다. 이러한 같은 집안의 과거 때문에 모스크바의 사고방식에서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정체성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비옥한 검은 토지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식량을 제공합니다. 1954년 소련의 지도자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국가 내의 지방 간의 서류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결정은 즉시 심각한 영토 분열로 변모하여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항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동부 지역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모스크바를 지향하는 반면 서부 지역은 유럽과의 완전한 통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우크라이나가 NATO와 EU 가입 목표를 헌법에 명시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것은 바로 옆에 무기를 두는 행위로 자연적인 장벽이 없는 빈 평원에서의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보고 극단적인 군사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공식적으로 병합하며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크림을 장악함으로써 러시아는 흑해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 해군이 따뜻한 남쪽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이 조치는 서방으로부터의 일련의 경제 제재를 촉발시켰고 현대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무자비한 대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번호 9. 묻혀있는 역사적 비밀들. 1989년 소련은 상업 역사상 독특한 물자 교환을 실시했습니다. 소련은 펩시의 청량 음료와 교환하기 위해 펩시코의 17척의 잠수함, 1척의 순양함, 1척의 구축함, 1척의 호위함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 한 음료 회사가 갑자기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해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67년 알래스카 거래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광대한 금광 지역을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았고, 이는 오늘날 뉴욕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현대 지도에서 러시아는 최소 15개의 폐쇄 도시, 자토의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름도 없고 공개된 좌표도 없으며 극비핵 및 생물 무기 프로젝트의 은신처입니다. 1979년 스베르들로프스크 시설에서 발생한 탄저균 유출 사건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군사적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정부는 이 재난을 일반적인 식중독 사건으로 부드럽게 라벨을 붙여 생물 무기 실험의 실패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카라차이 호수의 푸른 물속에는 방사능 폭탄이 떠 있습니다. 마야크 원자력 발전소의 방류로 인해 카라차이는 지구에서 가장 방사능이 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호수의 가장자리에 5분만 서 있어도 체내에 흡수되는 방사능 양은 극도로 강한 독약의 한 용량에 해당하며 즉시 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군사적 어둠 속에서 1983년은 스탄 아이에슬레이브 페트로프 대위 덕분에 인류를 구원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미국의 핵미사일 오바리 소련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고 보고했을 때 페트로프는 절차에 따라 전면 반격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철 같은 직관으로 그것이 시스템 오류라고 결론지으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전 세계적인 핵전쟁을 막아내고 수십억 명의 생명을 단숨에 구했습니다. 번호 10. 경제 요새와 초부유층의 특권. 전 세계 언론이 연쇄 붕괴를 기다리는 동안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무적의 거인으로서의 입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연자원 총 가치는 약 75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치로 미국 경제 전체의 3배에 해당하며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을 매입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스와 석유의 드래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원시 다이아몬드 총량의 3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자원은 러시아를 자급자족 요새로 만들어 어떤 제재도 완전히 압박할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억만장자 밀집도가 높은 도시로 자주 언급됩니다. 자원에서 오는 막대한 부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억만장자 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수도에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시간당 200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금액으로 가짜 구급차를 임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뒤에는 고급 가죽 의자와 와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km의 속도로 질주하기 위해 우선권을 구매하며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은 정지된 채로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화려함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마피라는 거리의 갱단이 아니라 약 30만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이 지하 군대는 영국 전체 경찰력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거리의 세력을 다투지 않고 금융의 혈관을 조작합니다. 러시아 마피라는 축소된 국가기구처럼 작동하며 은행과 대기업에 침투합니다. 그들의 권력은 총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 흐름을 조종하는 능력에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비즈니스와 지하 세계 간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번호 11. 지구의 폐와 특수, 임무 애완동물 군대. 아마존이 아니라 러시아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산소 공급소입니다. 러시아는 지구 전체 녹지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이가 지역에는 640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뿐만 아니라 바이칼 호수로 담수 자원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세계의 비동결 담수의 20%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의 모든 큰 호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물의 양은 인류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세계가 생명자원을 고갈한다면 러시아는 마지막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러시아에서 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급여와 복지를 받습니다. 유명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300만 점의 귀중한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고양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18세기부터 도입되어 10억 달러에 달하는 그림을 파괴하는 쥐를 사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용 주방과 의료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대중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전담 언론 비서도 있습니다. 동물의 활용은 가장 극한의 군사 환경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최신 전투함과 핵 잠수함에 고양이를 태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복잡한 전선 시스템을 파괴하는 설치류를 막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좁고 얼어붙은 바닷속에서 선원들이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적 약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동물의 적응력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500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지하철 시스템을 스스로 배우는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역에 음식이 많은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각 구역 간 이동을 위해 올바른 열차를 탑니다. 1959년부터 시베리아의 과학자들은 사나운 설인 설치류를 애완동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몇 세대 후 이 야생동물들은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반기며 개처럼 충성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야생적인 존재조차도 인간의 지혜와 인내에 의해 정복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번호 12. 부족들의 독특한 적응력. 자치구 추코트카에서는 에스키모인들이 서구 세계를 문화 충격에 빠뜨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아내가 낯선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는 타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학적 메커니즘이다. 초소형 폐쇄 공동체에서는 근친 교배가 다음 세대에게 사형 선고와 같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고 부족의 혈통이 유전병으로 멸종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북극의 혹독함과 험준한 지형은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생존 기술을 만들어냈다. 다게스탄의 츠오브크라 마을에서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균형 잡기 달인이다. 눈보라가 다리들을 무너뜨릴 때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밧줄은 그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들은 오락을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줄타기를 한다. 또한 큐크치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기를 거부하는 것이 범죄로 간주된다. 영하 50도에서 이기적인 행동은 동족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러시아인의 적응력은 생물학적 및 심리적 특성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드무르트 공화국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빨간 머리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최대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진화적 장점이다. 베레즈니키 마을의 주민들은 해충을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 여름에 모기 축제를 개최한다. 그들은 가장 많은 모기 물린 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한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혹독함과 농담하는 방법이다. 적을 없앨 수 없다면 그들을 게임의 일부로 만들어 의지를 단련하는 것이다. 번호 13. 흥미로운 관광지. 첫 번째 목적지는 붉은 광장입니다. 모스크바의 심장은 색깔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라 고대 러시아어 크라스나야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9개의 양파 모양의 화려한 돔을 가진 이곳은 러시아 건축의 불멸의 상징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반 뇌제는 건축이 완공된 직후 주 건축가의 눈을 멀게 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세상에 성 바실리와 견줄 만한 걸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차르들이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 엘리트의 화려함은 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의 혈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700개 이상의 화려한 방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은 차르들의 권력의 본거지였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도 잊지 말고 방문하세요. 이곳은 대리석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가득한 인민의 궁전 시스템입니다. 매일 9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견고한 피난처로 기능했으며 폭탄이 땅을 파헤치는 동안에도 수십 미터 깊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먼 카렐리아 지역에서는 고대 러시아인들이 현대 엔지니어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레오브라젠스키 성당은 37m 높이의 22개의 자랑스러운 돔이 겹겹이 쌓인 건축물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철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정교한 나무 접합으로 완전히 조립되었습니다. 금속 보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은 300년 이상 폭풍과 눈보라를 견뎌내며 러시아 장인들의 나무와 자연을 다루는 뛰어난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연은 마치 다른 행성에 속한 듯한 경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캄차카 반도에는 20개 이상의 온천이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간헐천 계곡이 있습니다. 코미 공화국에 가면 42m 높이의 거대한 바위 기둥 7개가 황야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둥은 만푸푸너 기둥이라고 불리며 2억 년에 걸친 혹독한 풍화작용의 결과로 석회암산들이 금지된 땅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번호 14.
여행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 만약 당신이 이 얼음 왕국에 발을 들일 계획이라면 암묵적인 행동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법적 문제나 적대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친근하게 미소 짓는 습관을 버리세요. 백러시아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사회적 미소는 결코 예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어리석음, 경솔함 또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기 위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됩니다. 일단 당신이 차가운 외면을 깨고 러시아 사람에게 집에 초대받게 된다면 두 번째 규칙을 명심하세요. 절대 빈손으로 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현지인의 집에 선물을 가져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극도로 무례하고 인색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여행자는 항상 고급 초콜릿 한 상자나 품질 좋은 와인 한 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꽃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꽃의 수를 조심스럽게 세어야 합니다. 반드시 홀수로 꽃을 선물해야 합니다. 짝수 꽃다발을 주는 것은 실수이며 짝수꽃은 극도의 슬픔을 의미하고 장례식에만 사용됩니다. 집의 문 앞에 서게 되면 절대 악수하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인사하는 키스를 하지 마세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 경계가 매우 신성하다고 믿으며 그 공간을 가로막는 행동은 분리의 징조로 여겨져 불행을 가져오고 반드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습관을 조절해야 하며 특히 휘파람을 불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소리는 현지 문화에서 큰 불행을 의미하며 모든 행운을 날려버리고 돈이 창문 밖으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에 참석할 때 식탁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것은 진정한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깨끗하게 먹는 것이 맛있다는 논리와는 달리 러시아 주인은 손님이 배고프지 않도록 충분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자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음식을 남기는 것은 가장 미묘한 신호가 됩니다. 번호 15. 러시아 여행 비용. 현재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고품질 서비스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모스크바 중심부의 아트 호스텔에서 약 15에서 25달러만 있으면 편안한 침대를 빌릴 수 있으며 문화적인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50에서 80달러라면 붉은 광장이나 아르바트 구시가지 근처의 4성급 호텔에서 개인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0에서 250달러의 가격으로 황제 스타일로 복원된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금박 인테리어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갖춘 휴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파리나 런던의 동급 호텔과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여기서의 가격 합리성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러시아식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따뜻한 비트 수프, 보르시, 검은 빵, 그리고 푸짐한 사이드 메뉴를 평균 4에서 6달러에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5달러를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러시아에서는 수프, 메인 요리, 전통차가 포함된 푸짐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캐비어, 곰고기 스테이크 또는 극동 해산물을 즐기고 싶다면 1인당 비용은 약 25에서 40달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역 맥주와 같은 주류는 매우 접근하기 쉬워 한 잔에 약 2에서 3달러입니다. 지하 공전 시스템은 매우 저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의 요금은 약 0.6에서 0.8달러로 거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름값은 저렴하지만 대도시의 택시는 교통 체증 때문에 꽤 비쌉니다. 이 3km의 짧은 택시 요금은 약 8에서 12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고속열차인 사프산을 이용하면 4시간의 여행에 약 40에서 60달러가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렴하게 여행하려면 하루에 약 50에서 60달러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4성급 호텔의 묵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100에서 13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250달러 이상이 있다면 정말로 초강대국의 최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뉴욕에서는 세심하게 계산해야 하지만 현재 러시아에서는 훨씬 더 여유롭게 소비하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방금 소개한 15가지 사실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서 다음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